자, 뭐 김여정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네. 김여정 오는 거 다 보셨죠? 봤어요. 네. 봤습니다. 그냥 감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신기했다 저는. 어. 그러니까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일단은 어쨌든 북의 로얄 패밀리가 네. 6.25 이후에 우리 땅에 온 것은 처음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는 사람 자체는 네. 어쨌든 언론의 얼굴이라든지 행동이라는 걸 많이 등장을 했는데 김여정은 사실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때 옆에서 뭐 꽃 들고 있는 거라든지 네. 뭐 박수 치고 이렇게 꽃 전해주는 이렇게 주변으로 나왔지 사실 언론의 화면이라든지 어떤 그 동정이 딱 등장한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뭐 임신을 했네 마네 뭐 결혼했네 마네 이런 예. 카더라 통신만 있었고 근데 오늘 어쨌든 북의 실세로서 오빠의 어떤 정권 대사처럼 해서 우리 언론에 우리 땅에 오고 우리 언론에 전면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새롭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기하다는 표현을 든 거죠. 그리고 역시 실세는 실세인 게 그 들어와서 이제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랑 이제 마주 앉아서 인사를 하는데 어쨌든 북계 국가 원수는 김영남 위원장 상임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북게요? 북에 또 왜 그래요 또 북에라고 그랬지 지금 또 왜 또 나한테 그런 색깔로는 뒤집어 쓰려고 누구 방송 생명 끊으려고 그러나 에? 북에 잘 들으세요. 발음을 잘해야죠. 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이정열 이사님이 얻어 걸릴 뻔했는데 제가 안 넘어갑니다. 예, 어쨌든 북의 국가 원수는 김영란 상임위원장이잖아요. 예. 나이도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뭐 할아버지죠. 예, 김영란 상임위원장이 의자에 먼저 앉지 못하고 차관급이 김여정 씨 그 뭐라 그래요 부부장에게 예. 앉으세요라고 서로 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북은 우리와는 좀 다른 체제구나라는 걸 예. 느꼈죠. 자, 이정열 이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사람이 지금 준비를 하고 저 실검에 예. 김여정이라는 게 나오길래 예. 요새 좀 피곤하기도 하고 저는 조여정 씨는 들어갔는데 왜 조여정? 조여정 씨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윤식당 그게 나오다 지금 윤여정 씨인가 하다가 오늘 아까 들어와서 방송 들어와가지고 말씀 들었는데 벌써 저는 뭐 좀 라이브에서 그런가 왜 왔을까? 그러니까 이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좀 전에 김 여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실세다. 뭐 한간에는 뭐 그야말로 그 경제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을 움직이는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네. 분석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왔을까라는 게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좀 뭐 방송 준비를 위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봤더니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입은 옷이나 뭐 장신구 이런 거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예. 좀 그 부분에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이제 뭐.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는 약간 고무적인 일은 뭐냐면 네. 일단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북에서 어떠한 사람이든 오게 되면 예. 일종의 인질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다 해결되는 문제죠. 엄청난 인질이 온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정말 올림픽만 잘 치르면 된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의복이나 장신구 관련해서 뭐 보다가 드는 생각이 이게 그렇게 진짜 평창 올림픽 망하라고 그 뭐 일부 종편에서 그렇게 뭐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애를 쓰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보다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조선중앙TV에 대해서 이 종편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던데요. 보니까. 그건 그 계약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북한에 돈 퍼준다 그러면서 왜 그런 저작권을 그 권리를 사용하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앞뒤가 안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어떻게 TV조선이 평창올림픽 망하라고 그러겠어요. 그건 좀 그렇지. 그러던데요. 에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점잖으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어쨌든 김여정이 마음속에 또는 주머니 속에 뭘 갖고 왔을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CNN이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는 그런 그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뭐 CNN 보도는 뭐 외교 소식통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뭐 평양의 진짜 핵심 관계자의 얘기를 들은 거 아니면은 그냥 전망일 텐데. 네. 그런데 그런 전망은 사실 CNN만의 전망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어쨌든 김정은의 뭐 친서 또는 뭔가 메시지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예. 김정은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메시지는 올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 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역시 남북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결국 네.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연내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는 거를 아마 목표로 하고 있을 거고 뭐 예. 비단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들은 사실 남북 정상회담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다못해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 그럼요. 임태희 실장과 또 싱가포르에서였던 그런 밀사들의 만남들 항상 그 얘기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더 하겠죠.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 희망이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있었던 그 합의를도 또 계승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고. 근데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꺼낼 것 같긴 한데 북에서 과연 무엇을 대가로 바랄 것이냐. 네. 이 대가란 게 제가 무슨 뭐 예전에 대북 송금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네. 결국 북이 자 남북 정상회담 우리가 합시다. 대신 국제사회에 있었던 이 대북 제재를 좀 완화시켜 달라든지 네. 아니면 한미 군사 운영을 완전히 중단해 달라든지 네. 이런 요구 조건을 걸었을 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예. 이것이 사실은 우리 외교의 갈림길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 선택의 순간이 오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야 무조건 비핵화야. 핵 폐기야. 네. 핵 동결 아니야. 일각에서 나보고 그렇게 걱정들한테 그렇게 걱정하지 마. 나는 핵 폐기를 목적으로 할 거는 명백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 좀 걱정하던 사람들 아 대통령 저런 강렬한 핵 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과연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 이번에 김여정이 와서 남북 간의 어떤 정상회담 이런 카드를 꺼냈을 때 핵 폐기를 전제로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김여정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인 거죠.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네. 하나는 크게 봐서 하나는 지금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떠한 메시지가 올 것이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정도 급이 왔다는 거는 정상회담 정도의 카드가 아니라면 사실 던질 만한 메시지는 없지 않을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근데 다만 죄송합니다. 다만 좀 의문스러운 것은 정상회담 정도를 하려면 사실 쌍방 간에 정말 이게 신뢰가 쌓여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지고 하는 방식. 네. 예. 아니면 양자 간에 현안이 있어서 네. 그런데 도저히 이게 뭐 소통 채널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정상들끼리 만나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런 상황. 네. 근데 지금 사실 둘 다 저는 약간 좀 요건이 미비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둘 사이에 남북한 간에 현안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현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급한 현안이요. 그러니까 정상들끼리만 해결해서 빨리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현안. 그러니까 핵 폐기가 가장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이게 뭐 그야말로 정말 바로 지금 뭐 핵이 터진다 전쟁 일촉즉발 상황이다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네. 아직 그 수준까지 사실 그런 위기는 미국과 북한 간이지 남북한 간은 아니니까 예, 예. 또 근데 한편으로 신뢰가 무르익었다라고 하기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이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 너무 지금 시간이 짧아서 그 기간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그야말로 이 김여정이라는 사람한테 김정은이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많은 의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실제 김여정이 남한 사회를 와서 보고 남한 사회가 어떤지를 확실하게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떠한 뭐 전략을 세우든 대책을 세우든 하여튼 그런 목적이 아닐까라는 그런 쪽에 저는 좀 더 위주해 있어요. 뭘 카드를 갖고 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믿을 만한 신복이 와서 제대로 보고 예, 가는 예. 거죠. 근데 뭐 북이 우리나라 실정을 모르겠습니까? 뭐 김여정이 와서 봐야 될 만큼 아니 그거보다 네. 좀 더 그걸 네. 좀 더 정제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뭔지를 김여정 보고 직접 들어와라. 그런 부분은 뭐 수 있을 수 있겠죠.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이정열 이사가 하신 얘기 중에서 가장 제 귀에 딱 와닿는 얘기는 남북 간의 현안이 지금 없다라는 얘기들. 그거 사실 돌려 생각하면 그게 맞다고 저도 말씀드리는 게 남북 관계가 지금 아예 뭐 대화 하나만 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남북 관계의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핵 문제는 미국 간의 문제라고요. 결국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든 정말 군사 옵션을 해도 미국, 대화를 해도 미국. 결국 네. 이제 미국이 키를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그 보수 진영에서도 야 이거 미국 결국 이제 남북 대화 이 남북 간의 이 대화가 결국 미국 간의 대화로 연결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좀 관심 있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북 관계 현안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가지고 자 핵 폐기합시다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남북
롯데와 카드를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덜컥 아무 조건 없이 받을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 아마 10년사 때 아마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아마 올해 우리 민족에 두 가지 경사가 있다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창올림픽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의 가장 큰 견사인 구구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9월 9일 아마 거기 한 70주년 기념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두 가지 행사. 그런데 평창올림픽과 구구절 사이에 8.15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순수히 북의 입장에서 보면 평창올림픽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뭐 북이 지금 최대한 이용한 것은 맞죠. 네. 그것이 뭐 평양올림픽이라고 간다 제가 그런 말이 아니라 어쨌든 북 입장에서는 평창올림픽을 최대한 이용한 건 맞거든요. 네. 그럼 이 판에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우리와 미국 간의 관계를 흔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선 북미 대화를 통해서 핵 폐기가 가능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폐기가 가능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안 받을 수도 없는 카드거든요. 그걸 김정은이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조건을 제시할 거고 그 딜레마를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후보 때 몰랐는데 되고 와서 보니까 외교가 이렇게 중요한지 나 처음 알았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지금 외교 현안에 굉장히 만만하지가 않은데 과연 청와대가 이거를 어떻게 받을지가 아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4년뿐만이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10년, 20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기로에 저는 섰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거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고 비핵화를 그렇죠. 핵 폐기로 해서 제대로 된 이 식견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북의 어떤 그런 속셈에 우리가 노란한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것을 내주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볼 때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이라는 게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북한은 북한대로 뭐 어떻게든 미국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트럼프가 지금 계속 코피를 터뜨리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대화하려면 다 양보하고 나와라 뭐 이러고 있으니 참 난감한 상황에서 남쪽하고 먼저 대화를 물꼬를 틀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고요. 우리는 또 우리대로 미국을 북한만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미국도 설득해야 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먼저 만나서 좀 설득을 해서 좀 양보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게 끌어갈 수 있을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니까 또 정상회담에 관심이 있을 거고 그럼 생각보다는 또 더 빨리 정상회담 쪽으로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을 부인할 건 아닐 텐데 사실 그러면 지금 김여정 뭐 결국 만약에 정상회담 카드를 꺼낸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김여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김정은의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남한에 던졌을 때 북한이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건 최후의 카드잖아요. 뭐 남한에 줄 수 있는. 그런데 그 카드를 그렇게 먼저 마지막 카드를 꺼낼 정도로 북한이 몰려있느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저는 물론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제안하는 거는 언제든지 유효하고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제가 북한 쪽이라면 그렇게 해서 내 패를 다 까고 나서 그다음에 만약에 뭐 거기에 응당한 정말 원했던 것을 반대급부를 얻지 못한다면 그다음에 북한이 제시할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쉽게 던질 수 있는 카드는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아까 김 변호사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속셈에 노란하거나 이용당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우리는 당신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 생각은 이렇다라는 거를 이참에 제대로 딱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뭐 언론 보도나 뭐 다른 뭐 확성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얘들이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추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창구로서 이용할 가치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부분 동의해요. 진짜 저는 남북 정상회담 카드 안 던지고 왜냐하면 저는 그걸 지금 우리가 받기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의 남북 정상회담 카드 안 던지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통령의 비핵화와 핵폐기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오히려 김여정 편에 들려서 김정은에게 도달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왠지 북에서 자기들한테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던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드리는 제가 말씀이었어요. 저기 보험을 하나 좀 들려고 그러는데 보험. 그 사실 이 예측 이쪽은 확실히 김 변호사님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오늘 갑자기 또 왜 지난주에 저를 그거 내용을 하셨잖아요. 탕해서. 그 뭐야
그 왜 서지현 검사, 김재련 변호사 얘기할 때 만약 김재련 변호사가 그 정치적 의도가 있으면 서지현 검사가 분명 해임할 거다. 또 그 얘기 나오고 하루 만에 해임하는 거 보고 사임이 야 정말 야 김현수 대단하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안 던지지 않겠냐라는 말씀 드렸는데 솔직히 저는 김 변호사님께서 던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쪽에 찬성은 못해도 저쪽에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 저보다 워낙 그 예측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이정렬 이사의 칭찬인가요? 칭찬이에요, 이정렬 진짜. 이사의 노림수에 김태현 칭찬이에요. 변호사가 지금 약간 말려드는 것 같죠? 같다는 좀 약간 말려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그 여러 그 술을 생각하는 그런 머리가 된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던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던졌으면 좋겠어요. 자, 뭐 김혜정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네. 김혜정 오는 거 다 보셨죠? 봤어요. 네. 봤습니다. 그냥 감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신기했다 저는. 어. 그러니까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일단은 어떤 북의 로얄 패밀리가 네. 6.25 이후에 우리 땅에 온 것은 처음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는 사람 자체는 네. 어쨌든 언론의 얼굴이라든지 행동이라는 걸 많이 등장을 했는데 김여정은 사실 전면적으로 등장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때 옆에서 뭐 꽃 들고 있는 거라든지 예, 예. 뭐 박수 치고 이렇게 꽃 전해주는 이렇게 주변으로 나왔지 사실 언론의 화면이라든지 어떤 그 동정이 딱 등장한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뭐 임신을 했네 마네 뭐 결혼했네 마네 이런 예. 카더라 통신만 있었고 근데 오늘 어쨌든 북의 실세로서 오빠의 어떤 정권 대사처럼 해서 우리 땅에 오고 우리 언론에 전면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새롭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기하다는 표현을 든 거죠. 그리고 역시 실세는 실세인 게 그 들어와서 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랑 이제 마주 앉아서 인사를 하는데 어쨌든 쓸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CNN이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는 그런 그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뭐 CNN 보도는 뭐 외교 소식통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뭐 평양의 진짜 핵심 관계자 얘기를 들은 거 아니면은 그냥 전망일 텐데. 네. 그런데 그런 전망은 사실 CNN만의 전망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어쨌든 김정은의 뭐 친서 또는 뭔가 메시지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예. 김정은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메시지는 올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 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역시 남북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결국 네.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연내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는 거를 아마 목표로 하고 있을 거고 뭐 예. 비단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들은 사실 남북 정상회담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다못해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 그럼요. 임태희 실장과 또 싱가포르에서였던 그런 밀사들의 만남들 항상 그 얘기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더 하겠죠.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 희망이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있었던 그 합의를도 또 계승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고. 근데 식당 그게 나오다 지금 윤여정 씨인가 하다가 오늘 아까 들어와서 방송 들어와가지고 말씀 들었는데 보시면 저는 뭐 좀 나이브해서 그런가 왜 왔을까? 그러니까 이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그 좀 전에 김 여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실세다. 뭐 한간에는 뭐 그야말로 그 경제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을 움직이는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네. 분석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왔을까라는 게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해요. 아,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좀 뭐 방송 준비를 위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봤더니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입은 옷이나 뭐 장신구 이런 거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예. 좀 그 부분에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그건 이제 뭐.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얘기 안 할 겁니다. 이 그러니까요. 수도권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는 약간 고무적인 일은 뭐냐면 네. 일단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북에서 어떠한 사람이든 오게 되면 예. 일종의 인질이 되는데 네, 그건 뭐 그러니까요. 근데 다 해결된 문제죠. 엄청난 인질이 온 엄청난 거니까. 인질이 사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정말 올림픽만 잘 치르면 된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의복이나 장신구 관련해서 뭐 보다가 드는 생각이 야 이게 그렇게 진짜 평창 올림픽 망하라고 그 뭐 일부 종편에서 그렇게 뭐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애를 쓰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보다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조선중앙TV에 대해서 이 종편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던데요. 보니까. 아, 그건 그 계약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북한에 돈 퍼준다 그러면서 왜 그런 저작권을
그 권리를 사용하는지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앞뒤가 안 맞지 않나? 뭐 아니, 그런 근데 생각까지 뭐 해봤습니다. 어떻게 TV조선이 평창올림픽 망하라고 그러겠어요. 그건 좀 그렇지. 아, 그러던데요. 뭐, 에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점잖으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어쨌든 김여정이 마음속에 또는 주머니 속에 뭘 갖고 왔 전 북계 국가 원수는 김영남 위원장 상임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북계요? 북에 또 왜 그래요 또 북에라고 그랬지 지금 또 왜 또 나한테 그런 색깔론을 뒤집어 쓰려고 누구 방송 생명 끊으려고 그러나 북에 잘 들으세요. 발음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이정열 이사님이 얻어 걸릴 뻔했는데 제가 안 넘어갑니다. 예, 어쨌든 북의 국가 원수는 김영란 상임위원장이잖아요. 예. 나이도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뭐 할아버지죠. 예, 김영란 상임위원장이 의자에 먼저 앉지 못하고 차관급이 김여정 씨 뭐라 그래요 부부장에게 예. 앉으세요라고 서로 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북은 우리와는 좀 다른 체제구나라는 걸 예. 느꼈죠. 자, 이정열 이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사람이 지금 준비를 하고 저 실검에 김여정이라는 게 나오길래 예. 요새 좀 피곤하기도 하고 저는 조여정 씨는 들어갔는데 조여정. 조여정 씨는 아닌 것 같고 윤여정